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신냉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진영을 상대로 핵무력 시위까지 감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EU 국가를 상대로 쓸데없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상반된 대응을 펼침에 따라 두 나라의 국력과 경제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개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패권에 맞서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사상 초유의 경제 동맹체를 구축함으로써 신냉전의 파고를 훌륭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극찬하고 나선 데 반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가뜩이나 극대화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놓이게 되면서 진퇴양난의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 호주의 외교 전문 매체인 이스트 아시아 포럼은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에서 한국과 호주의 에너지 협력이 엄청난 도약을 이루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매체인 이스트 아시아 포럼은 오늘날 한국과 호주의 무역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호주 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공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 또한 마찬가지로 광물자원을 한국에 공급하는 동시에 가전제품과 자동차 제품을 비롯해 심지어 방산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한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던 한국과 호주의 무역관계는 최근 3년 동안 더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과 호주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2020년 8월에 한국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가 호주의 정부기구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철광석 기업인 포테스큐 메탈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섰고,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에 호주의 에너지 기업인 오리진 에너지와 함께 철강 제조 분야에서 녹색 수소 협력을 펼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호주에서 녹색 수소 저장 및 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호주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비춰봤을 때 두 나라의 협력이 상당히 긴밀하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해 12월에 있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티타늄과 히토류를 비롯해 구리와 코발트에 이르기까지 호주에서 생산되는 미래 핵심 광물을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차세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분야에서도 이처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그 어떤 국가들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며 아낌없이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동맹에 더해 세계적인 해상 물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대만 기업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사상 최대의 물류기지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연일 터무니없는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무역 보복을 일삼아온 일본 정부마저도 궁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물류 화물 매체인 더 로드스타는 한국과 대만의 항만 기업이 일본을 배제하고 동남아시아의 물류 거점을 독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최대의 협력에 나섰다며 이를 대서특필로 다뤘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의 부산항만공사와 대만국제항만공사가 신흥시장 선점과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인프라 구축에 공동으로 투자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국과 대만의 항만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비롯해 컨테이너 집화장과 물류 창고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개발 계약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두 항만 기업의 이 같은 공동 투자는 결과적으로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더욱더 향상된 물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경제력이 날이 갈수록 급성장함에 따라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이어주고 또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인도네시아의 지정학적 중요도 또한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의 항만 기업이 이를 재빨리 간파하고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항만 거점을 구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물류 매체인 더 로드스타는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에 덩달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의 화물 운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1컨테이너당 운임 비용이 복원이기 이전보다 9배나 증가한 1,100달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항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화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그야말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운임 비용 또한 급속도로 치솟고 있는 만큼 한국과 대만의 항만 기업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는 여기에 더해 두 나라의 항만 기업이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상 초유의 항만 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두 기업이 각자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중복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지역인 포로볼링고에 들어설 두 나라의 전용 컨테이너 항만은 앞으로 두 나라의 무역 환경에 있어서 크나큰 경제적 성과를 안겨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의 두 나라의 기업만을 위한 전용 컨테이너 항만이 구축된다면 동남아시아의 물류망 선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유대 관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시너지를 안겨다 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 매체인 더 로드스타는 두 나라의 이 같은 역대급 항만 동맹은 결과적으로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숱한 갈등을 촉발해왔던 중국과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먼저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날 거세지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국의 이웃 국가인 대만과 한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가진 분쟁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대만이 이에 맞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이와 반대로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필사적인 고군분투를 펼쳐왔던 만큼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같은 항만 동맹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1949년에 중국 대륙에서 내전이 끝난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대만을 결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즉시 무력으로 타이완섬을 점령하겠다고 줄곧 엄포를 놓았고, 지난 8월에 있은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당시에도 대만을 상대로 군사 위협을 가했던 만큼 중국의 무역 의존도에서 탈피하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영국 매체는 인도네시아에 이뤄지는 한국과 대만의 항만 동맹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크나큰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바로 아세안으로 일컬어지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그동안 일본의 동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점차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에서 또한 일본의 존재감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이 한류를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를 종횡무진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본 기업들이 설 자리가 사라진 마당에 기어코 한국과 대만이 항만 동맹까지 구축하고 나섬에 따라 아시아 물류망에서 퇴출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매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물류 매체들은 인도네시아의 공동항만 거점을 구축한 한국과 대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의 물류망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반면에 일본은 이 물류망에서 제외된 채 철저하게 고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숱한 고비와 도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껏 다져온 성과를 더욱더 발전시켜왔던 우리의 남다른 저력이 오늘날 거세지는 신냉전에서도 막강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